결국 공통이 쉽다고 해도 여러분 어차피 15번이랑 22번은 못 풀어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1등급을 맞으려면 물론 1컷 자체가 지금 상당히 낮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88 정도가 1컷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매년 그랬으니까. 작년에 확통 1등급 컷이 92점이었던 걸로 감안을 해보면 이번에 86? 지금 뜬 게 확통이? 86? 메가는 얼마 나왔어요? 90? 응. 그러니까 88. 그러니까 1컷은 88 정도로 생각을 하면 88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문제? 그쵸? 네. 그럼 선택 과목 하나, 공통에서 2개, 아니면 공통에서 하나, 선택 과목 2개. 그러면 1컷이 나오는 거라 1컷은 어렵다. 1컷을 맞기는 어렵다. 특히나 이제 누가 제일 긴장해야 되냐면 3뜨는 3 이하. 3 이하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말도 모순이긴 하지만 약간 냉정하게 상처가 될 수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는 말보다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가능하게 하게끔 수업을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서포트를 하겠지만 그냥 시스템적으로만 얘기를 해보면 3등급 이하가 여기에 올라가는 거 자체는 그냥 시험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번엔 선택 과목 어려웠다면서. 확통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려웠대요. 확통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4점짜리 3개 아무도 못 풀었어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물론 이제 거기서 한두 문제 다 맞았다고 우쭐하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등급과 3등급을 가르는 거는 되게 뻔한 내용이죠. 알만한 거 몰라서 이제 3, 4등급이 나오는 거고, 알만한 거 알면 2등급 방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통을 얘기하는 거니까. 선택 시간이면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공통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이가 맞아야 되는 거를 틀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다시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풀었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었느냐 뭐 대충 문제를 풀었느냐 이건 이런 거 같으니까 찍어서 문제를 풀었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 말하는 게 너무 웃기긴 하지만 교과 개념 모르시면 공부하셔요. 뭐 인강을 통해서 하시든지 수학의 바이블을 사서 보시든지 교과 개념 몰라서 틀렸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나서 또는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의 개념들이나 아니면 필수 예제들이나 이런 거 몰라서 이 단어를 살짝 바꿀까요? 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레벨 3? 보지 마. 보지 마세요. 레벨 3.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이 유형편을 보시면 4문제 있는데 4번째 거 보지 마세요. 대신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보자마자 못 풀면 등급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 말하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요. 내가 막 독설가인 척하지만 사실 막 독설가의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 괜찮아라고 다독거려줄 수도 있고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은 세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따가 울고 싶으면 와. 내가 말했잖아. 같이 무릎 꿇고 울어준다고. 지금 세게 내뱉고 이따 같이 울게. 근데 이 자리는 그냥 여기 앞에 단상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세게 얘기할게. 여기 지금 얼마지? 9월인가? 네, 9월인데 수능 특강의 레벨 1 이게 순서가 여러분 레벨 1 그 다음에 앞에 유제 그 다음에 레벨 2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유제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유제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제랑 레벨 2에 대한 내용을 보자마자 못 푼다. 이거 뭐였지?
대가리 봐봐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 말고 뭔가의 비법을 가지고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공부는 그런 게 아니야. 공부는 그냥 원칙대로 절차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선생님 아직 제대로 안 풀어봤습니다. 풀어보세요. 이번에도 수능 완성에서 똑같은 문제 3문제가 4문제 나왔어요. 그치?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것 점수를 다 까먹고 아 나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모순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풀었으면 근데 특강해갖고 손풀이도 나눠줬었잖아. 그치? 했으면 점수가 나올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점수가 안 나와서 나는 언제 점수가 오를까 정신병자예요. 진짜로. 지금까지는 뭔가 기다려주는 입장이지만 기다릴 수 없는 시기가 왔고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할 수 없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죠? 했으면 점수가 나올 건데 안 했잖아. 안 해놓고 틀렸어. 근데 점수가 안 오른다고 찡찡대. 이건 뭐야? 그치? 바꿔서 얘기하면 하면 지금보다 점수가 좀 더 나왔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본인의 점수를 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시면 어떻게 보면 더 희소식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차에 따라서. 아 그것만 하면 그냥 여기까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이야? 맞아요. 그것만 하면 다른 거 다 걷어치우고 수특이랑 수환이랑 문제 거의 다 외우다 시작하면 그냥 여러분 2등급 그냥 나와요. 못해도 3등급 나. 3컷이 얼마지? 이번에? 60점대인가? 몰라. 3컷. 뭐 아무거나. 60점대 후반, 중후반, 그쵸? 항상 비슷했어요, 그쵸? 근데 그 점수대를 맞는 사람이 얘를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사람. 이번에 2컷이 76인가 이랬다며. 그렇지 않아요? 10점만 더 맞으면 돼. 저 이번에 66점 맞았는데 야 10점만 더 맞으면 된다 이거 10점. 10점? 10점. 10점만 더 맞으면 돼요. 뭐 하면 10점 오르나요? 이거 하면 올라. 이거 하면. 그치? 근데 뭔가 계속 막 머리를 굴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갖고 결국 안에서 10점을 포기한다는 건 말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공부할 때 얼마나 좋아. EBS 틀면 해석하기 다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까는 게 아니야. 인강. 일단 이거 해. 무료야. 무료. 필요하면 오세요. 오시면 설명해 드릴게. 그럼 되잖아. 그것만 하면 무조건 플러스 10점이 된다는데. 그럼 2등급 맞는다는데. 솔직히 2등급 맞으면 뭔가 개운하진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이 찝찝하진 않겠지. 수능에서 2 받으면. 그죠? 1년 동안 투자한 돈 안 아까워요. 2등급 받으면. 근데 1점이라도 빠져갖고 3 찍잖아? 와, 이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나중에 종강하고 술맛도 안 나. 그러니까 하셔요.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이거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기출에 대해서 고난도 기출은 배움으로써 뭔가 여러분들이 능력치를 올릴 수 있지만 중난이도 기출이 있어요. 네, 5개년 너무 심하면 3개년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6, 7, 9, 10 이거 4개 수능까지. 여러분 3개년이라고 치면 총 몇 회예요? 15회.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고난도 기출 빼고 일단 여러분들이 어차피 난 15번, 22번 안 풀 거야. 좋아. 안 풀 거야. 좋아. 근데 그거 안 풀 거야 하면서 나머지도 못 풀어. 그거 안 된다니까. 우리 화요일날 그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이랑 뭔가 하지 않았나? 수원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못 푸는 거 있어. 야 내일이 부평이었는데 시험지를 전날 나눠줘서 풀으라고 줬더니 여전히 못 풀어. 그럼 말 안 되잖아. 그치? 못 푸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고난도 기출 제외하고 중난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난이도 낮은 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었다. 그건 진짜 아닌 거야. 그냥 숨 쉬듯이 풀어야 돼. 숨 쉬듯이.
자꾸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나 지금 다 말해줬어. 근데 이따 와서 또 물어봐. 선생님 저 어떡하죠? 제 대답은 똑같아요. 엔제 풀지 마. 풀지 마세요. 엔제.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권을 신청해서 듣는다. 그 사람이 해주는 거 해.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을 하지 마세요. 이거 하기 전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이것도 다 못했는데 엔제를 풀어. 도대체 왜? 엔제같이 나오지도 않는데 시험에. 그렇지 않아요? 14번까지 여러분 엔제 느낌 전혀 없이 나왔어요. 6월달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6평도 그렇고 9평도 그렇고 엔제 느낌이 전혀 없다니까. 여러분. 근데 엔제 왜 푸는 거야? 고난도 문제를 위해서? 아니 이거 다 맞고 해. 이거 다 맞고 너 펜이지. 다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해. 그 다음 현감을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야. 현감에서 야 씨발 네가 엔저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왜 너 이상한 거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현감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고난도나 어떤 다른 시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은 그냥 그 강사랑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경험을 하고 보고 접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채워나가는 형태로 하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들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 그 다음에 실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풀이 과정, 풀이의 길이, 이건 내가 1년 내내 강조하던 부분이에요. 얼마나 쉽고 빠르게 풀 거냐, 이 부분. 그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 중난이도 기출이나 중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면서 자기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과연 정말 이렇게 길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고민하면서 뭐가 올라가냐면 생각하는 힘이 올라가요.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조금 더 쉽게 풀어가야지 라고 하는 이유. 또는 왜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냐? 왜 오홍석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꼭 내가 아니어도 돼요. 던지다 보면 그러면 풀이가 좀 더 정교해지고 깔끔해지고 여기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 부분을 연습하는 건 그거예요. 누구의 시험지를 풀었더니 잘 나오더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교과서만 풀어도 맞출 수 있어요. 14번까지는. 그러니까 누구의 시험지 또는 누구의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좌우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치?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좀 더 센스있게 문제를 잘 찍어주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어떤 피지컬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이제 와서 답이 없다가 아니라 이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3등급, 2등급까지 올라가는 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실수를 하면 이건 이제 약간 조바심을 내야겠죠. 초조해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등급이 박살나는 거예요. 약간 학교 내신 같죠? 그죠? 그냥 바로 안드로메다 가요. 원래 1 나오는 애가 4점짜리 2개 틀리면 바로 3 떠요. 그런 시험이 돼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 한 문제 되게 무겁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성 들여서 푸는 연습하시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하시고 인생 뭔가 대충대충 살아도 이 대충대충이라고 하는 언어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에이 이거 뭐 안 해도 돼,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는 게 좋아, 이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이런 가벼운 그런 느낌 말고 무겁게 대하되 정성 들여서 풀고 연습하시면 충분히 저 등급이 나오는 건 가능하죠. 이상하게 이번 시험에 나의 원래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계속 뭔가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의 느낌이 있을 거고 어쨌든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본인을 돌아보세요. 내가 6평 때도 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모의고사를 봤으면 그 주 주말까지는 되게 스텔스 전투기 알아요? 스텔스 전투기? 아무도 눈에 띄지 않고 존재 자체도 모르고 밑으로 쭉 깔아줬다가 다시 수변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뭐 팔투스 이거 말고
평가하고 시험 있잖아. 야, 잠수 타야 학원을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자꾸 씨발 맑게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오홍석이 자체 휴강을 하랬다 진짜. 이런 컴플레인 나오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쭉 가라앉아서 내가 과연 6평이라고 하는 놈으로부터 9월 평가원까지 도대체 뭘 했는데 일단 이거부터 적어보세요. 내가 뭐 했는지 적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좀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좋아요. 좋은데 아니 왜 니네는 내가 이런 말만 하면 이렇게 싫어하냐? 아니 왜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야 씨발 내 화장실에서 내가 내 거울 보면서 나 혼자 생각하는 건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허락해줘. 진짜 어이가 없네. 적어요. 내가 뭘 했지? 내가 뭘 풀었지? 뭘 공부했지? 라고 하는 걸 적어보세요. 그냥 현실의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는지 적으시면 여기서 100%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반성을 하지 않은 채로의 발전은 없어요. 증상에. 어떤 사람도 불가능해요. 반성을 해야 문제점이 보이고 그 문제점을 고치면서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쵸? 이거를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걸 했어야 하나 또는 하지 말았어야 하나를 추려봐. 자기가 막 이상한 거 막 했어. 막 엄청 어려운 거 막 했어. 또는 막 이렇게 막 색깔 다른 거 했어. 또는 뭘 안 했어. 이 부분을 건너뛰었어. 이런 거를 자세하게 해보세요. 자세하게. 이거 하는데 여러분 얼마 안 걸려요. 진짜 최대 맥수를 잡아도 1시간? 1시간이면 하고 낮잠도 잘 수 있어. 왜? 아니 자기가 한 게 별로 없어. 일단 여러분 한 게 별로 없다니까 뭐 집에 쓸 게 없는데 금방 끝나. 해봐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떠한 뭐 인강이든 아니면 어떤 교재든 뭐 사설이든 이런 것들이 내가 필요했던 작업들인가. 그러니까 그것들이 통째로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선후의 관계가 맞았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맞았나? 내가 기출 다 풀 수 있는데 이걸 도전했는지 아니면 기출 다 못 풀었는데 이걸 도전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15번 문제에 도전을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15번 문제와 거의 유사한 게 기출에 있었어요. 좀 오래된 기출인데 있었고 저는 단과 때 그 문제를 풀어줬었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웃긴 건 나는 주구장창 기출을 얘기해. 사설을 변형해갖고 굉장히 우수한 문제다라고 포장하지 않는다니까. 기출만 얘기해. 기출만. 그렇지 않아? 그거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있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기준이 세워진다고. 그게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야겠지. 정량적인 평가도 했지만 정성적인 평가도 했지.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뇌를 빼고 문제를 풀었나? 집에 빨리 가서 치킨 먹어야지. 주말에 술 먹어야지. 저 새끼 좀 잘생겼네. 뭐 이런 것들 있죠. 뭔데? 그런 정신 나간 짓거리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 여자친구 잘 있나? 씨발 잘 있어. 안 죽어. 1년 있다 만나도 그 모양 그대로야. 쪘거나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아니 뭐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잘 지내니? 잘 지내는 사람 존나 잘 지내. 우리가 못 지내는 거지 밖에 있는 애들은 잘 지내. 여러분. 네 걱정이나 왜 남 걱정을 하는 거야 도대체. 쟤는 나 없이 잘 살아. 나 없이 더 잘 살아. 그럼. 전 여친이냐고? 전 여친 끝난 거지. 지나간 건데. 누가 잘 지내라고.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라고. 내가 얼마나 내 인생에서 간절히 이 시간을 보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이해하시죠?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아침에 좀 더 머리를 예쁘게 잘 감고 얼굴에 화장을 좀 더 하고 오늘 학원을 왔는가. 씨발 괴물처럼 하고 왔는가. 아니 화장 왜 하니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죠? 자기만족 지랄하지 마. 씨발.
난 제일 안 믿는 게 그거야. 왜 예쁘게 가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뻥치지 마. 무인도에서도 그렇게 가꿀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씨. 그냥 맨날 추리닝 입지. 뭐하러 예쁜 옷 입어. 무인도에서 진짜 나뭇잎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자꾸 뭘 왜 위성 걸지 마.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다. 2달 동안 팽이처럼 있어도 괜찮다. 에? 머리 위에 팔이 3마리 정도 날아다녀도 괜찮아. 중간하고 개 이뻐지면 되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올해 저의 모습을 기억하면 어떡할 거예요? 뭐 이래. 지랄한다. 씨발 너한테 관심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누가 저를 기억하면 오 미친놈이지. 나도 잊어버릴 테니까 기억하지. 자기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아껴서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공부했느냐 이런 것만 중요해. 알겠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1이나 뭐 90점 이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 그렇지. 어쨌든 그 고난도를 뚫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시험이. 여러분들이 나는 목표가 92점, 96점입니다.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 이미 84, 88을 가볍게 맞아서 저는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합니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고난도 기출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이거 플러스 새로운 문제들도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막히는 거 없어야 돼.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그냥 쭉쭉쭉 풀어내 알아야 돼. 이런 느낌인데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 밑에의 점수대들 있잖아요. 이 밑에의 점수대들이 위에 있는 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얼마나 쉽고 빠르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풀어내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쵸? 그런 것들 자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문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봐요. 9번 문제는 올해 6평에서도 부정적분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겁니다. 6평에 제 기억으로는 1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풀어냈던 문제인데 살짝 모양새를 바꿔서 냈다. 사실 6평이란 문제 배치도 그렇고 문제의 스타일도 그렇고 비슷한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고 2fx 플러스 1의 부정적분을 gx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는 상수항만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서 지금 여기에 뭐예요?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2fx의 플러스 1의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하고 지금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gx라고 하는 아이를 너의 부정적분이 fx니까 2의 fx에 플러스 누구 붙이면 돼요? 1 붙이면 그렇죠? x 붙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차가 존재한다? 상수항만큼의 차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됐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 이제 요 상태로 두시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값이 똑같다는 건 3 집어넣어서 값이 똑같으니까 네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3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도 모두 거의 필요 없는 문제라서 5를 대입하게 되면 이 부분만 남죠. 5-3. 네. 그래서 G5에서 EF5를 빼시면 얼마가 되더라? 2라고 하는 값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미 한번 경험을 했고 그 당시에 부정적분에 대해서 저렇게 상수시에 대한 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6월 달에 놓쳤으면 이번에 시험 볼 때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10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습한 건 등차 수열에 있어서 부호를 교대로 바꾸어 더했을 때의 특징이었는데 얘는 그거보다 더 쉽게 문제를 출제했던 거죠. S에서 S를 빼더라는데요. 마이너스의 S1 더하기 S2
다만 부호를 교대로 바꿔서 더하는 문제는 제가 결합법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결합을 했어야 되는가만 생각을 했으면 됩니다. 근데 네가 1이라고 얘기했고 너는 A의 4고 너는 A의 6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서 1과 결국에는 뭐야? R제곱 그 다음에 R의 4제곱을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21이 나오더라. 그쵸? 맞아요? 그래서 R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얼마였어요? 4라고 하는 값으로 모든 항이 양수라는 멘트로부터 공비가 2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었다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S2랑 S7이라고 하는 애를 계산을 해 주시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2분의 1과 1이라고 하는 애를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의 7이라고 하는 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됐던 것 같습니다. 그죠? 2-1, 2, 7, -1 요거 계산을 하시면 답을 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차피 질문이 S2랑 S7을 구하는 거라면 여기서 한 번에 SN을 쓰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 있게 판서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습관대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자꾸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수업할 때도 여러분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는 A1 플러스 N-1 D를 쓰지 말자 이렇게 완전 너무 기초적인 형태로 공부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여전히 자기의 습관대로 문제를 풀거나 어떠한 방식대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고치시면 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씩 써서 풀어봐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그냥 습관을 바꿔버리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B에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가르쳤어요. 그죠? 지금 공비가 2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2예요. 그러면 얘한테 1이라고 하는 거를 대입했을 때가 초항입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뒤에가 얼마예요? 1이고 1b를 했던 게 초항이니까 b자리는 얼마?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2분의 1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너가 등비수열의 합의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S2와 S7에 대해서도 그냥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S2랑 S의 7이랑 어차피 너는 2분의 1로 묶일 거고요. 2의 제곱 마이너스 1과 2의 7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형태 두 개를 더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줄이라도 또는 아주 잠깐이라도 풀이 과정을 줄이는 것도 괜찮았다. 됐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11번은 역시 기억니은 디귿이고 속도거리와 관련된 문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3t제곱의 마이너스 10t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서 1, 3의 1, 7의 마이너스니까 1과 3분의 7이라고 하는 절편을 갖고 있는 그래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서 기억은 참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풀므로써 디귿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너라고 하는 애가 1초일 때, t가 1일 때 위치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위치의 xt는 너라고 하는 애를 그냥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t세제곱에 마이너스 5t제곱에 플러스 7t의 C인데 이걸 이제 빠뜨리지 말라 그랬었죠. 이거 원점을 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수는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됐던 것 같고요. 이때 여러분 1초일 때를 물어봤으니 1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시면 3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디귿 0에서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봐서 원래 오피셜은 여러분 0에서부터 1까지 그냥 VT라고 하는 애를 적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VT를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만 맞습니까?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바꿔서 설명을 했었냐면
이렇게 푸는 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답니다. 0에서부터 여러분 2까지 한 번에 적분을 하면 어쨌든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이놈도 양수로 만들어서 더해라 라는 뜻이겠죠. 그쵸? 맞아요? 거리는 여러분 절대값 v라서 얘도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0에서부터 2까지를 한 번에 적분을 하면 이놈은 A와 B의 합이 아니라 A-B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에서부터 1까지의 적분을 하시면 얘는 A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랑을 조합해서 우리는 A 더하기 B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이 아이에다가 뭘 붙여서 일단 여러분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애를 무조건 무엇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돼서 맞아? 얘한테 얼마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됐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됐으니까 A도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얘한테 2배를 하고 더하시면 된다고 수업을 해드렸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 내용을 연습을 같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당연한 거리를 구할 때 적분을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0에서부터 1까지는 오른쪽으로 가요. 이게 t가 1일 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왼쪽으로 갔대요. 맞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갔대요. 그치? 맞아?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니은에서 xt라고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xt라고 하는 걸 구했는데 저 xt는 정확한 위치에 해당이 돼요. 근데 위치라고 하는 개념과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위치라고 하는 개념과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설명하는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맞아요? 위치랑 거리는 같지 않지만 위치랑 거리라는 개념이 전혀 별개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시간 중간 과정이 있어야 나중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움직여야 위치가 생기지. 그치?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은 위치와는 다르지만 위치를 통해서 거리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적분을 하시죠. 맞아요? 간단하게 식을 부정적분 또는 정적분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즉 위치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위치라고 하는 개념을 살짝 활용해서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썼던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볼 건데 여러분 일단 x2라고 하는 거를 구했다고 칠게요. x2는 여러분 원점을 기준으로 요만큼 간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럼 이제 대가리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보이지 않아요? 이거의 2배에서 맞아? 지금 x2라고 하는 애가 요만큼의 위치라며. 그러니까 정확하게 x2 빼기 x제곱라고 하는 요만큼의 길이 있죠? 요만큼의 길이 맞아요? 나는 이동거리가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랑 더 하고 싶어요. 맞아? 근데 이거 x2 구하면 이거 파란색만 구해진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배에서 빼면 되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위치만으로도 계산이 가능해요. 꼭 구간의 분할을 쳐서 이거 막 9호 마이너스 붙여서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거리를 이해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인지 x1이라고 하는 것의 2배 x1이라고 하는 것에 정확히는 x0인데 x0라고 하는 게 0이기 때문에 이놈의 2배 맞아? 그 다음에 x2는 x2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2에서 x0라고 하는 애를 빼서 x2에서 x0라고 하는 애를 빼서 맞아? 그러면 이거 파란색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놈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x2에서 x0 뺀 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잖아 지금. 예. 그 다음에 x0, x1에서 x0 뺀 게 누구예요?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2배 했잖아.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거 구간에 분할해서 적분하면 해결될 문제이긴 한데 니은에서 xt를 구했으면 그냥 저걸 갖고 풀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여러분 식을 또 쓰고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를 쓰고 다시 여기 vt 자리에다가 3t제곱에 마이너스 10t 플러스 7을 쓰고 정시랑 적분하면 똑같은 식인데 그걸 또 쓰는 거야. 그것도 두 번씩이나 라는 느낌이라고. 그치? 흐름이 xt를 구하는 걸 니은에서 이미 물어봤어. 근데 인테그랄 또 쓰고 적분하고 이걸 또 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냥 xt만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를 이 노란색의 과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적분하는데 시간 오래 뺏기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 적분을 하면 xt라고 하는 아이를 구할 수 있어서 그 xt를 가지고 이동한 거리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공통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공통은 수직선 위에서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선으로 왔다가 하거든? 그치? 그래서 그냥 위치만 가지고도 계산이 가능하다. 자, 비슷한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t가 1초고요. 그 다음에 t가 2초가 됐을 때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t가 3초일 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적분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0부터 1까지 vt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의 vt 됐죠? 그 다음에 다시 2에서부터 3까지는 플러스 vt 이놈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선생님 저는 너무 불안해서 시험장에서 이런 생각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냥 이거를 식으로 써요. 그럼 x의 1 빼기 x의 제로 우리 x0는 원점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x의 2에서 x의 1 그 다음에 이거 x의 3에서 x의 2라고 칠게요. 예. 그 다음에 같은 거 묶어서 여러분들 정리해봐. 2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2니까 2x2 그 다음에 마지막에 x의 3 그래서 x에다 그냥 대입해. 적분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만 적분하는 거 만들면 되잖아. v를 적분해서 x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함수값 대입해서 싸우는 거야. 근데 이걸 왜 매번 인테그랄 적분한 다음에 양쪽 닫고 3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빼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물론 내가 그렇게 수업을 했으니까지만 의제를 바꾸자는 소리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동 거리 문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x1에서 x0라고 하는 애를 뺐다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2를 하시면 여러분 여기에 위치가 나올 거예요. 얘의 위치가. 그쵸? 근데 얘의 위치라고 하는 개념은 원점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x2라고 하는 건 요만큼의 길이거든요. 요만큼의 길이야. 뭐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요만큼 나와.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그거에 2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의 3라고 하는 개념은 원점을 기준으로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가 나와요. 요만큼이 나와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너랑은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2배 하면 되겠지.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죠. x1은 2배 하면 되겠네. x2도 2배 하면 되겠네.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 뿐이고. 맞아? x2는 음수잖아.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거 2개니까. 맞아? 그 다음에 x3는 요만큼이라며. 그래서 마지막에 x3를 더하는 거. 개 쉬워. 적분 안 해도 돼요. 이해했어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 풀이 과정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
적분하다가 자꾸 분수 나온다고 틀려요. 하지 마,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든 실수를 안 하는 형태를 고민해야 돼. 어떻게든 옆 사람에 있는 오징어보다 내가 더 빨리 풀어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12번은 a의 x제곱과 t와 2t라고 하는 놈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t고 여기 2t고, 그지? 그 다음에 뭐 x축이랑 내렸을 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서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그죠? 네, 여기랑 연결한 이 삼각형의 모양이 이등변 삼각형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 네. 어떻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t를 대입한 것과 2t를 대입한 것이 2배가 되는 관계식을 세웠으면 됐던 거예요. AT라고 하는 것에 2배를 한 것이 A의 2T니까 이 약분하시면 A의 T가 2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길이가 4였다는 소리라서 4에다가 높이가 현재 얼마라서 T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T를 했을 때 넓이가 얼마 나왔다? 8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으니 T라고 하는 애는 4라고 하는 값이었죠. 그쵸?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2의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하면 4분의 9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3번. 내가 부평에 뭐 몇 개 나올 거야 했는데 다 틀렸는데 이거 하나는 던졌죠. 네, 분모가 0 되는 거는 꽤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수트 시간. 그죠? 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놈이 존재한대요. 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분모가 0이 아니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된다 하더라도 무엇이 가능하면? 약분이 가능하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분모가 fx로 묶었을 때 fx-의 kx 플러스 2 라고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구조는 둘의 무엇을 위치관계를 조사하는 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두 함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랑이 지금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둘을 무엇했다고 생각해서? 연립했다고 생각해서. 맞아? 두 함수를 연립했다는 것은 둘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교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fx랑 kx 플러스 2랑 서로 아예 교점이 없다. 왜? 교점이면 네가 얼마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교점이 없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점이 만약에 존재해요. 존재한다면 그 교점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되냐? 0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분자 분모 무엇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별식이 0보다 작다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0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면 fx라고 하는 애는 2차고요. 얘는 1차라서 그들이 교점을 갖는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또는 중근을 갖거나의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하나는 약분이 될지라도 또 다른 애는 약분이 불가합니다. 맞아? 왜? 분자에 누구만 존재해서? x만 존재해서. 근데 서로 다른 두 개를 갖고 있으면 하나는 0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다른 하나는 0이 아닐 거 아니야. 서로 다르다는 가정을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중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얘랑을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fx x제곱에 6-k의 x에 12-2k라고 하는 애가 됐고요. 얘의 판별식은 6-k 제곱에 마이너스 4에
12-2k가 됐고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에 얼마 되는 거예요? 12. 4k. 그 다음에 너는 36에 48이면 12.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가 0보다 작다를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얼마까지? 6까지 라고 하는 애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0이라고 하는 중분을 받는다라고 치면 and k가 얼마이면 되는 거예요? 6이면 되는 거죠. 얘가 6이면 여러분 동시에 너도 0이라서 x제곱만 남게 되니까 0이라고 하는 중분을 받는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또는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6과 6은 포함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8개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괜찮아요? 됐어요? 사실 지금 답을 몰라요. 답을 몰라요 지금. 그냥 풀어요 그냥. 자 14번 그냥 틀리면 틀리는 대로 지적하지 마시고 속으로 비웃으시면 됩니다. 자 양수 K에 대하여 이거는 사실 엄청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탄젠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주기가 K분의 파이, K파이인가요? K파이라고 하는 주기를 갖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너랑 대칭인 I를 잡아서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잡아서인데 여러분 여기는 K파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길이가 1대 3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분의 K파이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기본 그래프를 기준으로 배운다 또는 문제를 푼다 라고 얘기했으니 여기가 여러분 3분의 K파이라면 실제로 네가 파이일 때는 3분의 1파이이기 때문에 너는 얼마나 돼요?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뭐 또 대입한다? 대입하셔도 되지만 그냥 파이였으면 네가 3분의 1파이니까 탄젠트 3분의 1파이는 루트 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됐던 거고 맞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 삼각형의 넓이는 너라고 하는 놈과 높이 곱하시고 마찬가지로 네가 대칭일 거라서 밑변의 길이는 동일한데 높이의 길이도 동일한 두 개의 삼각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2분의 1에 K파이라고 하는 놈에 2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넓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5파이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K라고 하는 애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루트 3의 5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3분의 9분의 5루트 3. 인 너와 그 다음에 P 값을 더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루트 3을 더해서 맞아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 28 14 맞아? 14 루트 3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괜찮나요? 자, 넘어갑시다. 15번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기출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 기출 문제는 뭐였냐면 이 4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어 있는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3차 함수를 그리는 건데 그 3차 함수 또한 이제 절대값이라고 하는 놈을 씹어놔서 아니다. 이게 이제 3차 함수가 제공이 되어 있고 여기 밑에 4차 함수를 그리는 거다.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인데 그 문제는 우리가 정규 때 수투는 안 했었죠. 정규 우리는 어려운 수투를 하지 않아서 단과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이 4차라고 하는 놈이 여기 세 개의 근을 가져요. 4차가. 그래서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는 중근인데, 오케이? 무조건 너보다는 밑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조건인 기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할 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4차를 그릴 거예요. 근데 절편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중근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i를 뚫고 올라갈 수는 없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아홉.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4차가.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하얀색과 노란색의 대소관계를 하얀색이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고 노란색은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어떠한 상하 관계, 위치 관계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와 노란색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노란색이 보시다시피 접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하얀색보다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중근일 때, 여기가 중근일 때, 여기가 중근일 때 세 개를 잡아서 gx를 결정을 하고 g 얼마의 최대값을 구하라가 기출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 함수의 위치관계를 어떤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미분계수의 대소관계도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걔랑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gx를 미분을 하시면 결국엔 여러분 절대값 fx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에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를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비교하겠다는 소리고 둘을 마이너스로 연결을 했으니까 둘의 무슨 관계를 살펴보는 문제야? 위치 관계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f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중근 플러스 실근을 갖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일 때부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접어 올렸을 때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큰 산이 있을 수 있고 앞에 있는 i, 뒤에 있는 i 자, 이런 형태로 3차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가 지금 현재 절대값 fx인데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는 V자 그래프니까 그 V를 어디에 올려놓아야 교점이 4개가 만들어질까요?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왼쪽이라고 칠게요. 짠 됐나요? 어차피 기울기 1과 기울기 1자리로 구성이 되어있는 i이기 때문에 자 너를 올리면 교점이 여기서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서 하나 무조건 만들어지고 얘는 보류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 교점이 4개가 되려면 이 아이의 개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접해야겠죠. 맞아요? 자, 이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올려놓는다는 소리는 이 자리가 0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왜? 너도 0,0에서 V자고 맞아? F0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도 0,0을 지나요. 아니?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0이라고 잡습니다. 됐지? 이러한 상태에서 너를 접하게 만들었을 때 그 다음 조건 2와 6에서 극값을 갖는다. 여러분 극값을 가지려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뺐을 때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극값이에요. 됐나요? 2와 6일 때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얀색 그래프에서 노란색 V자를 뺐을 때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바뀌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서 바뀝니다.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6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괜찮아? 이 그래프를 3번 그릴 건데 결국 이제 3번째가 진짜 정답이 되는 케이스인 거고 처음에 시험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도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기 때문에 사고의 흐름을 배우셔야 돼요. 자, 너입니다. 너. 그래서 2와 6인 것도 잘 찾았어요.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바뀌는 거. 하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가 무엇을 할 때, 크로스가 될 때, 교차할 때, 뚫고 지나갈 때 당연히 저 차는 부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가 2와 6인데 얘가 마지막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f의 6이라고 하는 i와 f의 6이라고 하는 i와 g2라고 하는 i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i를 만족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f6은 여기 있는 i거든요. 제가 하얀색의 원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빵 하고 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F6은 처음부터 양수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G2라고 하는 애는 이놈을 뭐 한 게 G2냐면 적분한 게 G2예요. 맞아요? 이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x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건데요.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x를 빼면요. 양수가 나오고요. 맞아요? 양수가 나오고요. 0에서부터 2까지는 여러분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x를 뺐을 때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뺐을 때 양수가 나오고요. 이 양수를 적분하면 똑같이 양수입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너도 플러스인 상태인데 너도 같이 플러스인 상태라서 얘는 모순이 되죠.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요 아이와 느낌이 비슷한 거야. 지금 여러분 하얀색이 노란색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 하얀색이 노란색보다 무조건 위에 있도록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럼 기울기를 낮추면 즉 노란색과 하얀색의 대소관계, 상하관계, 위치관계를 바꿀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서로 바뀌는 상황을 그려봐야겠죠? 한 번에 바뀌어도 괜찮지만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접하는 상태. 하얀색이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접했어.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접혀 올라갔으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은 조절할 준비를 하시고 올라갔을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교점이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죠. 여기랑. 됐니? 접하는 경우. 됐어요? 정확히는 x는 0에서 접하는 경우죠. 그럼 여러분 교점이 2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산은 너를 어때야 돼요? 뚫어야 되죠? 그래야 교점이 4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뚫어야 돼, 뚫어야. 얘를 뚫으면 교점 4개가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값은 둘이 뭐 하는 상황? 크로스하는 상황. 걔가 극대인지 극소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지금. 그냥 극값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뚫어내는 상황이 여기랑이 뚫려요. 맞아? 그럼 이 중에 하나는 2고 이 중에 하나는 6이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F의 6이라고 하는 애와 G의 2라고 하는 애를 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 우리가 그 2라고 하는 애를 여기로 잡으면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뺐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적분을 했을 때도 여러분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되셨나요? 이해해요? 그리고 여러분 F6이라고 하는 아이는 원래 원본을 생각해서 이 자리로 세팅을 하시면 맞아요? 그러면 원래 F6의 값은 양수였을 거니까 됐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아냈다고 볼 수 있죠. 이해하세요? 아니 물론 여기가 6이면 어쩔 건데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으면 됐던 문제거든요. 이 아이가 여기를 2와 6으로 설정을 했을 때 만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여기가 2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자리를 2로 설정을 해도 이 자리를 2로 설정을 해도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작게 조절하면 되니까 여기가 비록 플러스의 부호를 가질지라도 이 마이너스의 넓이가 플러스의 넓이보다 더 크면 어차피 거기까지 접근했을 때 음수가 나올 거니까 괜찮다는 소리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당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울기가 더 떨어지는 아이가 나온다 해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너를 뚫어야 돼요. 얘가 기울기 더 완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러분 기울기를 더 낮추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교점은 어디서 하나 나와요?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왔으니까 이렇게 뚫어내는 그래프는 똑같죠. 맞아요? 됐니? 그래서 개형은 접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거보다 완만한 경우에 기울기가 작은 경우에 그래프의 형태는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근, 새로 나란 새 실근에서 원래는 검증을 2번 더 해야 돼요. 어떤 이렇게 되는 한테 우리가 V를 여기에 그리는 경우에 됐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그럼 교점 4개가 안 되죠, 그쵸? 맞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기울기를 좀 더 완만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여기도 완만하게 하고 여기도 여러분 완만하게 하고 왜냐면 이쪽이 완만해지면 이 접어올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같이 완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셔요? 원래 선천함수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접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는 대칭이거든요. 이해하세요? 좌미계랑 우미계랑 똑같은데 걔를 접어올렸기 때문에 서로 좌우가 대칭이라서 이쪽을 내가 완만하게 즉 y는 x랑 더 이상의 교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팅을 하시면 이 왼쪽도 여러분 교점이 생기지 않도록 세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러한 주황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번에는 교점이 여러분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느 경우도 얘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를 0이라고 설정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오른쪽이 0이다 할 수 있지 않냐? 괜찮은데요. 그럼 여러분 교차하는 포인트들이 다 0의 왼쪽에서 교차를 하기 때문에 2와 6에서 그 값을 갖는다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6은 가능하지. 이 이후에 교차가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걔를 6이라고 하는 건 가능하나 2와 6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왼쪽으로 세팅을 하시고 문제를 푼 거고 가운데가 안 되는 것도 검증을 스스로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근 플러스 실근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래프도 보셨어야 되는데 자 얘는 그림이 접하고 빵빵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x 그리시면 얘는 기울기가 0인 아이기 때문에 밥그릇처럼 너를 감싸고 있는 아이라서 교점이 2개가 나오게 되고요. 맞아? 뚫고 지나가면 교점 4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잡고 됐니?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2고 어느 하나가 6입니다 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둘이 지금 교차하도록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교점 4개에다가 어느 하나를 얼마로 잡아요? 2로 잡거나 맞아? 근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 얘를 2로 잡으면 노란색에서 하얀색을 뺀 게 그러니까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뺀 게 여러분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2라고 하는 A가 음수가 되는 거 확실하네요. 맞아요? 적분이니까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2라고 세팅을 해야 네가 음수이면서 저 뒤에 있는 포인트를 6으로 잡으시면 F의 6이라고 하는 애가 양수니까 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반대인 경우의 그래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 y는 x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를 그렸을 때 여기서는 여러분 못 만들죠? 괜찮아요? 완만해지면 가능합니다. 완만해지면 여기서 얘가 완만해지면 됐나요? 근데 얘가 완만해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교점이 안 만들어지는 아이라서 됐니? 네. 그러니까 완만해진다라고 하는 소리는 이 들어갈 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올 때의 기울기는 플러스 1보다 더 작다라는 소리라 이때도 여러분 교점 4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을까? 자, 그래서 사실은 지워진 조건만 만족하는 케이스는 처음에 찾았던 이런 놈 가능하고요. 이 얘는 이제 식을 세우는 게 편하죠. 너라고 하는 애가 누구예요? y는 x라고 하는 i인데
원래 있는 3차 함수가 어디에서 접하고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요? 6에서 만나기 때문에 맞아? fx-x라고 하는 애가 x의 제곱 최고차항의 계속 모르죠? ax 제곱에 x-6입니다. 요렇게 하나 잡으셨다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근데 이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2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좌표든 하나를 물어 잡으면 돼요. 2,2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괜찮아요? 얘놈은 밑에 있는 애를 접어 올려서 2,2가 된 거니까 원래 fx는 2, 어디를 지난다고 볼 수 있어요? -2를 지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2,-2를 얘한테 대입하시면 최고차항의 개수 a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함수 fx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것 같고, 요 아이는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요 아이는 왜 안 될까요? 교점이 지금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고, 교점이 4개다, 실근이 4개다 만족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놈은 여기서 뚫어버렸으니까 얘네들이 2 또는 6이다 그러면 2, 6에서 그 값을 갖는다도 만족을 합니다. 괜찮아요? 뭔가 이상해요? 0에서 이미 한번 만나는 거야. 0에서 한 번, 5개예요 그러면 교점이? 우와, 눈깔이 좋아야겠네? 잘 찾았어요? 5개여서 안 되네요. 얘는 교점이 너무 많아서. 그쵸? 0을 2, 6으로 설정을 해도 할 수 없는 아이였네요. 네, 잘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싱겁게 끝났어. 20번은 할선 정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할선 정리. 중등 도형과 관련된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놓으시면 되더라. 됐지? 그러면 문제 푸는 거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필수적으로 이제 도형의 성질들 복사해서 나눠드렸었고 외우라고도 신신당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그거 귀찮아서 패스하고 문제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요 놈이 요렇게 같지요. 자, 이놈에 대한 코사인 값을 여러분 7분의 6이다라고 알려줬었고요. 그 다음에 7대 5대 루트 13인데 뭐라고 나왔죠? 7K 여기 7K P에서부터 B까지 P에서부터 C까지 5K 그 다음에 여기는 B에서부터 C까지는 루트 14K 네,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B는 1대인데 너를 L과 3L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할선 정리를 썼으면 조건 가를 바로 체크할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K랑 5K 플러스 3L. 네, 다행인 거는 물론 이제 수능에서도 사인 코사인이 빈칸 채우기로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빈칸 채우기로 나오면 너무 좋겠죠. 유평에서는 이제 함수,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사인 코사인에 대해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능에서는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해서 빈칸 채우기를 낼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다른 내용을 질문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푸시면 여러분 L은 몇 K가 나오죠? 3K라고 하는 애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77에 49 빼시면 24K 여기 하시면 여러분 뭐 8K 그래서 약분하시면 3K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서 여기가 3K가 됩니다. 여기는 9K가 되죠. 됐나요? 그래서 닮음이기 때문에 7K와 14K라서 1대2라고 하는 닮음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문제에서 이 길이가 얼마라고 나왔죠? 4루트 13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여러분 얼마가 돼요? 2루트 13이 될 거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K라고 하는 애가 얼마인지 구할 필요가 있으면 구하실 텐데 문제에서는 K 값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너라고 하는 삼각형을 지나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물어봤으니 사인분의 2루트 13이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애를 구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7분의 루트 13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서
R은 변의 길이가 2루트 13이니까 그냥 루트 13만 가져왔으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21번인데요) 21번은 사실 6평에서도 작년 9평이었죠. 작년 9평에서도 비슷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부등식 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는 여러분 변수가 정수일 대로 냈었어요. 네, 정수일 대로 냈기 때문에 어떤 미분계수의 형태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냥 정수 몇 개를 대입하면서 수치 대입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얘는 여러분 정수일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0이 아닌 모든 실수일 때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리미트를 얼마든지 적용해도 관계없는 부등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를 적용하게 되면 2분의 프라임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는 다시 프라임의 0 그 다음에 0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을 먼저 풀어보시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의 어떤 정보를 첫 번째 획득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는 바로 기하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fx를 이와 같이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등식을 다시 정리하시면 프라임을 2로 나눈 겁니다. 2분의 3x의 제곱. 그 다음에 2ax를 2로 나눴으니까 ax. 그 다음에 b를 2분의 b. 거기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그냥 대입해 봤어요. 됐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 0은 어차피 0일 거라서, 그러니까 F2X 빼기 0은 상수항이 사라진 상태일 거라. 맞죠? FX에서 여러분 F0이라고 하는 애를 빼면 C를 뺐다는 소리니까 얘한테 EX를 대입하고 다시 EX로 나눴다. 그러면 누군가를 대입하고 걔로 나눴다는 거는 그냥 X 세제곱 대신에 X 제곱으로 계산해라. 이런 느낌이니까. EX를 세제곱하고 EX로 나누시면 결국 E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4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2AX가 될 거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B. 맞아? 됐니? X에 누군가를 집어넣고 다시 넣어 나눈다는 개념은 그냥 애초에 차수를 낮춰서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바로 2x 제곱 그 다음에 너는 1차니까 2ax 너는 없으니까 b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이놈이 이제 x의 4제곱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뭐예요? 2분의 5x 제곱인가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2를 곱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얼마 떨어지죠? 이거 3x 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2배 하면 6x 제곱 다시 넘어가면 3x 제곱이죠. 그래서 3x 제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x, 2ax 빼시면 ax인데 다 2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대로 2ax라고 하는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됐니? 자, 2b에서 1b를 빼니까 1b가 될 거고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애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4라고 하는 애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계식이고요. 두 번째 관계식은 x의 4제곱에 자,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이고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을 했어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막혔을 거라고 봅니다. 막혔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수업을 받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습관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출에는 사실 여러 번 나왔던, 그러니까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통일 또는 규칙성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식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 여러분 식을 다시 이렇게 바꿔보면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보시면 2차 함수와 직선, 4차 함수와 직선의 무슨 관계?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대신에 느낌이 왔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이 ABC의 미정계수를 어떤 연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였는가를 본인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박하게 얘기하면 닥치고 계산하는 문제였나? ABC가? 어떻게 계산해요 이걸? 야, 이 기껏 해봤자 식 정리하면 이런 아이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 이게 인수분해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한쪽 방향으로 쓰고서 다 빼버릴까? 등등 몇 가지 시도를 해보고 이게 연산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면 고민을 좀 했어야 되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부등식도 바이 그래프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맞아요? 네. 부등식은 여러분 대소 비교죠. 그죠? 뭔가를 비교했다라고 하는 건데, 식을 가지고 비교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소 비교가 맞아요. 근데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위치관계. 네,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멘트가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함수의 식 또는 그래프가 2개 이상 제시되면 100% 위치관계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됐어요? 함수의 식 또는 그래프가, 그죠? 항상 판서해 주던 게 그거였어요. 함수의 식 또는 그래프가 몇 개 이상이면, 2개 이상이면 걔네들의 무엇을 판단하는 문제야? 위치관계를 판단하는 문제. 근데 여러분 부등식은 위치관계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누가 누구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고 누가 누구보다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되고 라고 하는 그 상하 관계가, 위치 관계가 정해져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는 우리가 이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건 결국 그들의 무엇을 관찰한다는 문제라고 했어요? 교점을 관찰한다는 문제고, 맞아요? 교점은 지구상에 2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교차점이랑 접점이랑. 맞아? 그런데 부등식은 그들의 상하,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으니, 맞아? 교차점만 가능해요? 접점만 가능해요? 접점만 가능하죠. 그렇죠? 교차하시면 여러분 대소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함수와 그거보다는 위에 있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보다는 밑에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릴 수 있고 이것도 그릴 수 있으니 개 쉬운 문제가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너를 그려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대치 그래프가 나올 텐데, 이해하세요? 여기가 여러분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지나요. 그럼 너랑 너 사이에 지나가는 직선은 어떻게 그릴까요? 수평하게 그려야겠죠. 맞아요? 이거밖에 안 되지 않아요? 됐니? 듣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기출문제는 존나 많았어요. 위에 당장 해도 말할 수 있는 게, 위에가 4차 함수, 그 다음에 밑에가 2차 함수, 여기 지나는 직선의 개수가, 이 직선의 y절편이 정수인 직선이 3개인 그래프. 이런 기출문제도 있고 엄청 많다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b값이 얼마? 마이너스 4. a 값이 얼마? 0 이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괜찮니? 그럼 A값, 0값 다 만들었고요. 문제 어차피 프라임 물어봤으니까 상수는 필요 없고요. 맞아? 그냥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인 거죠. 자, 대망의 22번입니다. 6평에도 22번에 지수로그 그래프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때도 여러분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정리해 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필요해. 그러니까 물론 여러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하는 건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는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한 개라도 외우고 한 개라도 완벽하게 저장하고 그거 가지고 나서 연습하는 것부터 해라. 여러분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의 1번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1 대 루트 2를 쓸 것이냐 순서가 두 번째는 x 더하기 x 좌표랑 x 좌표랑 y 좌표를 더했을 때 항상 무엇이 되더라?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적어도 저 두 개는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생각이 났어야 되는 아이거든요. 네, 그래프는 여러분 실제 그래프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네, 저는 시험장에서 그냥 그래프를 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진짜 무슨 1사분면에 있는지 아니면 뭐 3사분면에 있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할 것 같고 그냥 그릴게요. 이런 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y는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a와 b라고 하는 애로부터 어쩌고저쩌고의 a가 나오는데 그냥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잡을게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A에서부터는 건너편에 누구? A에서 Y는 X에 내린 A에서 Y는 X에 내린 수선의 말을 P라고 하고 B에서는 대칭 이동한 걸 Q라고 했는데 조건 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P의 Y절편과 BQ의 Y절편을 뺐을 때 2분의 13이라고 했으니 얘가 AP가 될 거고 여러분 얘가 BQ가 될 겁니다. 그래야 AP의 Y절편이 더 위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Y절편 여기에 Y절편의 차가 2분의 13이라고 얘기했는데 슬프게도 저는 키가 작아서 Y절편이 아닌 X절편으로 풀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여러분 2분의 13입니다. 똑같아요. 앉은 키도 작고 큰 키도 적고 쓴 키도 작고 그래서 Y절편까지 못 갈 것 같아서 X절편으로 내렸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고 이놈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습관대로 여기를 7K라고 쓰고 여기를 6K라고 쓸 거예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푸냐면 이놈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이놈을 알파 더하기 7K 베타 더하기 6K라고 항상 풀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i가 로그의 2x이기 때문에 알파의 로그 2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베타라고 하는 어떤 미정계수를 또 사용하기가 싫어서 알파의 로그 2알파라고 쓸게요. 됐니?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에 길이를 줬잖아요. 여러분 요거의 좌표는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알파인 거 바로 보이시죠? 왜? 어차피 x 더하기 y는 1점이에요. 너의 x좌표 y좌표가 이러하면 이 절편의 x좌표 y좌표에서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너의 x좌표도 알파 더하기 로그 2알파가 나옵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7k와 6k를 더해서 너를 만들어내서 걔네들이 더한대요. 그러니까 이 점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알파 더하기 로그 2알파의 몇 K? 13K가 나와요. 그래서 얘랑의 차가 13K인데 그게 2분의 13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K값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 쉬워요. 내용이 쉽다. 여기 좌표가 무슨 일이에요? 여기의 좌표는 원래 알파였는데 거기다가 7K라고 하는 애를 더했고
그 다음에 로그 2알파라고 하는 애에다가 6K를 더했는데 어차피 너는 다 더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더하면 K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었다. 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을 한번 하셔야죠.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얘의 좌표를 로그에 대입했을 때도 성립해야 하므로 로그 2에 알파 플러스 2분의 7이라고 하는 애는 맞아요? 로그 2 알파에 3이라고 하는 i입니다. 이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럼 로그 빼기 로그는 진수 나누기 진수니까 맞아?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7이 8입니다를 쓰실 거고 그거 넘기면 이쪽으로 갈 거고 따라서 알파도 얼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럼 다 했네.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건데 그치? 알파가 2분의 1이면 뭐 어쩌라고? 알파가 2분의 1이면 옆에다가 다시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 i 이놈이 사다리꼴이라는 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y는 x 여기 잡아서 그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여기 b라고 하는 애가 여러분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2분의 7이라고 하는 애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 4, 그 다음에 3 더하시면 얼마야? 2 이렇게 돼요. 자, 얘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좌표가 얼마인지 대답해 보세요. 어차피 니네들이 더한 거랑 니네들이 더한 거랑 똑같다니까. 맞아? 이거 둘이 더하면 여러분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그러면 이 i는 잠깐만 맞지?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로 잡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요 길이는 요거 잡으시면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몇 루트 2? 4분의 1 루트 2? 맞아요?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q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마이너스 1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좌표 필요 없이 그냥 이거의 길이를 구하면 됐던 겁니다. 맞아?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왔어요? 2분의 3루트 2가 나오나요? 괜찮아요?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4,2예요, 여러분. 둘이 더하면 6이거든요? 여기는 얼마죠? 3,3이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여러분 얼마 나와요? 루트 2네요. 자, 너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니까 2분의 3루트 2랑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루트 2랑 그 다음에 루트 2랑 이제 높이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진가가 나오겠죠? 얘네들이 여러분 다 45도라서 1대1 대 루트 2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렇게 만들어도 여러분 1대1 대 루트 2라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3이니까 요 i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2루트 2분의 1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이해했어요? 여기가 2루트 2분의 13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2루트 2분의 13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나요? 평소에 문제를 풀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문제 풀이가. 괜찮니?